스마트폰을 네, 보고 해야 되나?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시작했다고. 네, 안녕하세요. 리벌브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열화와 같은 또 응원에 힘입어서 세 번째 늘봄의 통기타 이야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월 세 번째 돌아오는 화요일마다 했는데 일단 여기 어게인에서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뭐 하나하나 가는 그런 기타 영상이 아니고요. 이제 기타를 배우는 사람, 초보자 또는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냥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의미의 강의를 제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를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될지 뭐 그런 거를 사실 두서없이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뭐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본도 없이 제가 했던 경험에, 순전히 경험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여러분 걸로 삼으시고, 또 이거는 또 내가 배우는 선생님과 다른데 그러면은 또 너무 따지지 마시고, 또 그분의 말씀이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또 뭐라 그러나요? 뭐 흠잡기 놀이는 하지 마시고, 또 너그러이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40분간 두서없이 어쨌든 저의 기타 이야기를, 제 기준에서 보는 기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보는 기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나이는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나이는 얼충 아실 거예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갔으니까. 근데 하긴 뭐 예술은 나이가 없는 거니까, 이제 기타를 제가 접한 계기는, 오늘은 뭐 제 기타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여기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집안 친척들끼리 이래 유학 오는 게 있었어요. 타 지방에서 오면은 이제 그때만 해도 원룸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거의 뭐 집안들 집에 왔는데, 우리 사촌 누나가 인천에서 대구 교대에 왔어요. 또 아무래도 대학교는 들어가면은 또 동아리 활동이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활발하니까, 그래서 누나가 어느 날 보니까 기타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 그게 클래식 기타였어요. 클래식 기타. 그때만 해도 이게 뭐 포크 기타인지 클래식 기타인지 뭐 우리 개념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 기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 때니까 호기심도 있을 때니까 봤죠.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통 통기타를 그만두는 게 3개월 내로 그만둡니다. 포기는 빨리 합니다. 첫째 포기하는 이유가 손가락이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보통 또 기준으로 이게 내하고 맞지 않다, 내 적성이. 그리고 또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 또 음악과 또 관심이 없는 사람, 남이 하니까 부안해동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샀다가 또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누나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기타만 남아있고, 누나는 뭐 기타에 대해 손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관심이 있어서 기타를 만져봤죠. 그 당시에 보통 기타를 사면은 그 통기타 교본이 따라 나왔어요. 지금도 제가 그걸 보니까, 기타 교본을 이렇게 보니까 뭐 박인희 씨의 모닥불이라는 노래가 있고, 또 윤심덕 씨 뭐 사해찬미, 또 어떤 게 있었나, 하여튼 그런 쪽에 아주 쉽고 단순한 멜로디 노래, 클레멘타인이라든가 뭐 그런 노래, 하얀 조갑이 뭐 그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다 아는 노래였죠. 그래서 멜로디를 하나씩 이래 찾아가 봤죠. 그때만도 뭐 기타 학원이란 게 거의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기타 학원 강사는 동네별로 전파사 하시면서, 소리사 하시면서 기타 줄도 팔고 기타도 팔고, 요즘은 다 복합몰이죠. 복합몰. 요즘 커피숍이 옷도 팔고 뭐 하듯이, 그때는 동네에 그런 데가 전파사에서 기타를 가르쳐 주는 게 많았어요, 항상.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사실 좀 경제적으로 다들 그때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감히 레슨이라는 거는 상상을 못 했고요. 그저 뭐 기타만 보고 코드만 D마이너만 잡고 뭐 이게 뭐 화성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뚱땅뚱땅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들어가가지고 악대부를 들어갔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악대부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전공했어요. 클라리넷은 사실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밴드죠. 행진곡이라든가 모든 걸 할 때 가장 멜로디가 빠른
그 멜로디 라인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뭐 행진곡은 뭐 1분에 150, 130 정도 쿵딱쿵딱쿵딱 이렇게 되는 거를 그걸 우리가 16음으로 따라따라 이렇게 하는 사실은 그게 클라리넷인데 플루트하고 그게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때 뭐 선배들한테 참 우리 무서운 선배들한테 참 이래 뭐 옛날 이야기죠. 뭐 좀, 이래 무력적으로 신체적 접촉도 받아가면서 많이 배웠죠. 그때 그래서 저는 그 멜로디를 보는 눈이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또 뭐 기타는 그냥 코드 세 개만 갖고 그냥 보고 치다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진학했는데 대학교를 진학하니까 이거 완전 신천지죠. 뭐 여학생들이 주변에 득실거리고 저도 뭐 그 당시만 해도 또 총각들이 또 뭐 우리 이쁜 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관심을 받을까 싶어서 근데 다행히 저는 그전에 기타를 잠시 어설프게나마 쳤기 때문에 뭐 기타 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당시면 없으니까 한 반에 한두 명이니까 못 치는 기타 가지고 뭐 코드 세 개 가지고 뭐 이렇게 둥글게 모여 앉아서 수군 돌리기 아주 요즘 들으면 유치한 노래죠.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이제 뭐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걸 했죠. 이제 뭐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때만 해도 노래책도 보면은 캠프송이라고 해서 뭐 그런 노래책들이 있었어요. 전부 코드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코드가 많아서 뭐 제가 아마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코드 세 개니까 또 뭐 그걸 가지고 또 잘 어울리면서 놀았죠. 근데 그 코드 세 개를 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음악적 이론은 전혀 없었는데 코드를 세 개 갖고 치니까 처음에는 확률은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패턴이 있더라고요. 맞잖아요. 아, C로 코드가 첫 음을 C 코드 노래 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노래 정든 그 노래가 우리 마을에 메아리 쳐오면 제가 지금 C, F, G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걸 보고 있는데 나중 되니까 안 보고 있는데 뭔지 모르게 감이 와닿더라고요. 아마 지금 우리 기타를 초급을 탈피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이 정도의 감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론적으로는 뭔지는 모르지만은 감이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코드의 3함이라는 건데 1도, 4도, 5도라는 게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1도, 4도, 5도라는 걸 알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친 거죠. 왜 C, 뭐 5도가 G7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개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쳐왔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치는 데는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근데 쳐나갔죠. 뭐 그렇게 치면서 또 즐기다가 했는데 또 예를 들어서 뭐 G 코드 노래를 친다. 뭐 G 코드가 뭐 비바람이 치던 그 당시 많이 불렀죠. 바다 잔잔해져 오면 할 때도 이게 C가 잡혀지더라고요. 이게 G를 기준으로 4도인지 그런 개념도 없어요. 아, 그냥 보니까 G를 치니까 항상 C가 나오고 뭐 D7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타를 치면서 감을 잡았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감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귀가 열린다 그러나요? 그래서 청음이란 게 아마 그때 내가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많은 교육을 받지만은 방금 제가 생각했던 거 아주 이거는 뭐 아날로그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너무 디지털적인 면으로만 기타를 하려고 G 다음에는 D7, G7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 몸에 착 달라붙도록 감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느낌 하는 것도 그 연습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아날로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연습을 하는 것도 아 이때는 내가 G가 올 것이다. 이론은 일단 하지 마시고 아 이때는 C가 오더라. 이럴 때 D가 오더라 하는 그런 감을 자꾸 잡는 연습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어떤 귀가 열리느냐 하면 청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브리카토라고 해서 내 그 멜로디 라인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을 잡는 연습.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어떻게 참 딱 표현할 수는 없죠. 그게 뭐 말이 뭐 어정쩡한데 근데 본인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아무리 1도 4도 5도 너무 딱 무자르듯이 하지 마시고 G로 시작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코드가 뭐 이런 코드가 나온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 패턴이 일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있구나. 그 연습을 계속 이래 한 번씩 이래 감을 한 번씩 잡아보라는 거를.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동호회, 여러분들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동호회 활동을 하면은 사실 그 정모 때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없습니다. 정모 발표 무대이기 때문에 전부 자기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발표 무대인데 물론 또 내가 관심 있게 보면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디서 많이 배우느냐 하면은 뒤풀이
뒤풀이에 가서 기타를 칠 적에 또 그리고 또 때로는 연습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타 잘 치시는 분이 한 분이 또 이래 아마 칠판에서 갖다 놓고 연습이래 뭐 기타를 강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기타를 많이 넣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떼창이라고 그러죠. 같이 모여서 기타를 여러 명이 막 칩니다. 그럼 내가 코드만 잡을 줄 알면은 그 사람들 치는 사람이 이래 보고 다음 코드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잡는 코드는 눈에 보이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G를 잡았습니다. 저는 G도 칠 줄 알고 C도 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같이 어울리면 칩니다. 따라 치셔야 돼요, 무조건. 아유, 저는 못 친다고 빠지지 마시고 같이 치는 거예요, 기타 잡고. 근데 그 사람이 코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나도 손을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잡아요. 그럼 나도 이렇게 잡아주고. 따라하는 게 가장 학습에서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동호회 활동을 하든 뭐 내가 기타를 배우면은 이거는 자꾸 익히는 과정이거든요. 기타가 느는 거는 익숙해지는 과정이지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면서 손이 익숙해지는 게 기타지 머리로 하면은 뭐 손은 못 노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꾸 익숙해지도록 기타를 많이 치시라는 거죠. 손에 붙여놓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아까 뭐 이야기가 좀 격가지로 나갔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1도, 4도, 5도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음을 뭐 시작하는데 또 항상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C로 하는데 뭐 치다 보니까 뭐 C7 코드가 나와요. 또 C7인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또 F 코드가 나와요. C7 하다가 F 코드 항상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또 뭐 G에서 G7 하다 보면 또 C가 나오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1도에서 1도 그렇게 단칠도죠. 그 7이 단칠도입니다. 메이저 7은 장칠도인데 자 뭐 왜 메이저인지 장칠도인지 그거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수없이 나오니까 제 말을 인터넷 보고 단칠도와 장칠도 C7은 단칠도, C 메이저 7은 장칠도다. 이게 뭐냐?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C7 다음에는 항상 F가 나오더라. 뭐 G로 치다가, 그 다음에는 C가 나오더라. 뭐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자꾸 보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고요. 익숙해지면은 내 몸이 자동차 우리가 스테이크 운전할 적에 1단 넣어야 되겠다, 2단 넣어야 되겠다, 3단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노래를 알고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코드가 나와요. 물론 디테일하게 막 어려운 코드, 텐션 코드는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코드는 3함이거든. 주요 3함만 하면 노래는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귀가 익숙해지도록 너무 밑에 숨만 보지 마시고 나무도 때로는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숨만 보고 1개월 만에 여러분들이 기타가 고수가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인데 타브 악보를 보고 그대로 쳐버리면 됩니다. 타브 악보 보고. 고등학생들 피아노 악보 볼 줄 타브 악보 이렇게 본다고 가르쳐주면 그 친구들은 일주일 만에 그 황혼이라는 걸 다 쳐버려요. 근데 황혼을 칠 정도 같으면은 학교 종이함 쳐보라 할 수 있잖아요. 못 칩니다. 숲만 보고 쳤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숲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돼. 내 느낌이라든가 그루브라든가 음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아까 G7에서 C로 뭐 넘어간다 이런 걸 왠지 모르지만 느낌으로 잡아가는 그런 것도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자꾸 그거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용적으로 아까 타브 그것도 파고 들어가는 걸 해가지고 애매한 부분은 타브를 보고 또 내가 그 멜로디 라인이라든가 내가 이런 노래에 대해서 전주를 배우고 싶은데 그냥 악보 봐서 아무리 모르겠다 할 적에는 그 타브를 보고 타브에는 보면 표가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그 모르는 부분은 보완하는 거 서로 보완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죠. 너무 한쪽을 편식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나가시면은 기타를 조금 치신다는 분은 아마 타브하고 악보 두 개를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기타 코치 해갖고 항상 놀았습니다. 놀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생겼느냐 하면은 거의 집안 제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그때 음악을 좋아했는데 그냥 기타 3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 뭐 좀 이런 말 하면 요정이 있었고 룸사롱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밴드란 게 있었죠. 요즘은 반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반주기가 없습니다. 그냥 리듬 탁탁 치는 리듬 박스란 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앰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었어요. 그럼 기타 치는 사람이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오브리카토죠. 음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해변의 여인을 하자.
그럼 해변의 여인에서 가면 우리가 보통 뭐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그럼 일단 노래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트레이닝을 받은 게 그 안에 이제 우리 그 집안 형님이 들어가셔가지고 하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전주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노래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들어보세요. 물 위에 떠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바깥에서 듣고 있는 거죠. 문 밖에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손으로 그냥 따라 해보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따라 해보라는 거. 제가 해보면 이 노래는 왠지 느낌이 되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좀 밝은 멜로디가 나가잖아요. 슬로우락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하는 방법. 왠지 슬픈 노래는 사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마이너고 이제 좀 밝은 노래는 메이저다. 바람이 소리 없이 좀 뭔가 좀 우수히 찼잖아요. 이건 A 마이너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마이너 노래입니다. 근데 저 넓은 들판에 파랗게 새봄 이렇게 나가는 건 좀 밝잖아요. 이거는 거의 99% 메이저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메이저 마이너를 왜냐하면은 메이저 마이너 그 노래의 출발이 메이저냐 마이너냐에 따라서 코드가 삼함이 다 틀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C로 시작되는 노래 같으면 C, F 우리 G로 될 것이고 만약에 A 마이너로 시작한다 하면 코드 자체가 틀리죠. 벌써 D 마이너, E7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노래가 뭔지를 아는 게 상당히 이제 그 트레이닝을 제가 했었고 뭐 하여튼 슬픈 노래, 뭐 기쁜 노래 일단 이렇게 갈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뭐가 들리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봄이라는 노래, 이정선 씨의 봄이라는 노래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로이킴의 봄 이것도 한물 지났지 이제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봄에 대한 노래가 이정선 씨 노래 봄인데 어쨌든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들리죠. 우리가 저 넓은 들판에 파랗게 새봄이 왔어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C 코드를 했으니까 아까 했잖아요. 감으로 새봄이 왔어. 그건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잡았는데 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음이. 처음에 아까도 짠따다다단 딴따다다단 짠 뭔가 바뀌잖아요. 이 바뀌는 리듬 그 찰나를 또 잘 잡아주면 코드가 뭘로 바뀌는 거는 C, F, G, 7 중에 하나니까 맞잖아요. 근데 새봄이 왔어요. 바뀌니까 F는 아니잖아요. F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C 아니면 G잖아요. 그러면 실수하더라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몇 번을. 그래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은 그 코드가 뭔지가 나오겠죠. 저 넓은 들판에 파랗게 바뀌겠죠. 새봄이 왔어요. 다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개나리 진달래 잠 깨워 바뀌겠죠. 새봄이 왔어요. 이제 하나가 기승전 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첫 코드로 다시 돌아오죠. 이제 하이라이트로 넘어가겠죠. 아까 이제 세 번을 했잖아요. 그죠? 새봄이 왔어요. 세 번 칩니다. 그 다음 F 나오겠죠. 무조건. 그래.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는 또 올라가죠. 봄비를 맞음 다시 돌아오고 또 올라갑니다. 가을이 진달래 잠 깨워 또 올라갑니다. 모두들 노래 부르자 돌아옵니다. 봄봄봄봄봄 이게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어렵지만은 근데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지금도 기타를 악보 보고 그렇게 잘 치는 사람도 이걸 못해요. 왜냐 아날로그적인 연습만 디지털적인 연습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감을 잡는 걸 연습을 게을리하고 그냥 악보대로만 눈만 파고 하다 보면은 악보 보고는 잘할지는 몰라도 순발력에 대해서는 떨어집니다. 특히나 통기타 우리가 어울리는 거 보면 사실 정모는 남의 발표를 떨어주고 또 개인이 어울려 놓을 적에 사실 통기타를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은 악보대로 보고 앉아있을 시간에 맞잖아요. 술 먹고 시간도 아까운데 빨리 집에 가기 전에 1시간 놀아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할 여가가 있습니까? 방금처럼 이게 빠르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쳐보라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뭐 뒤풀이 연못다가 코드 잘못 잡는데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는 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기타를 항상 보고 따라치면 돼요. 따라치면은 분명히 어느 날 뭐가 됩니까? 지금은 내가 남 거를 카피하지만은 나중에는 그게 내 거가 되죠. 그게 내 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스타일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감을 잡아 나가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 연습을 아까 뭐 제가 뭐 요정이라든가 룸에서 바깥에서 우리 집안 형님 할 때 그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이 나와요. 그 참 집안 형님 나와서 제가 기타 있으니까 이제 쳐보라 그러죠. 저도 알바를 그때 하려고 했었으니까 제대하고. 그러면 이제 쳐보는 거죠. 코드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리듬은 뭐냐? 예, 뭐 아까 본보면 폴카입니다. 뭐 해변의 여인은 슬로우 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멜로디를 쳐보라고 그러죠. 이제 코드를 쳤는데, 왜냐면 혼자 전주관주를 다 내가 넣어줘야 되니까. 가장 기타 치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좀 이래, 뭐랄까요. 하고 싶어 하고, 우리 아마추어들이 하고 싶어 하고 또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 게 전주관주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전주관주를 하려면은 물론 악보대로만 해도 됩니다만은 멜로디를 읽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첫날 강의했는 게 여러분들 아마 영상 1편을 보시면 알지만은 계명을 음계를 외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계명을 물 위에 떠 있는 이게 그럼 악보를 보면 나오지만은 물 위에 미파솔라솔미도시도레 솔파미 솔파미 미파솔 미레도라 솔파미 파미레 시도레도 이렇게 멜로디 나오는 이 연습, 이게 이제 방금 아까 그 이제 감을 잡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명을 잡아보는 거죠. 그럼 왜 계명을 잡아보는 연습을 하느냐? 자, 제가 해변에 연애인데 미파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삼함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일단 C 코드 도미솔 들어가고, 안 그러면 G7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무리의 C 코드 따다다당 시도레 레니까 아까 삼함 중에는 G 코드잖아요. 그 C는 거는 따다라 아까 감으로 했는데 따다다미 또 C 미파솔 미레도라니까 F 미레도라. 이게 우리가 주산하는 사람이 이게 암산하듯이 이게 되는 걸 뭐 청음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되는 사람이 기타에서 내가 봐서 중수 고수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연습은 누가 가르쳐줘서 본인이 자꾸 내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악보를 보면 계명으로 연습하라 하는 말을 제가 많이 하는데, 연주자는 악보가 그대로 악보 정해진 대로 합니다. 우리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전주관주 그대로 하는데, 노래하는 사람은 기타도 우리가 이제 멜로디를 치고 뒷부 놀 적에는 악보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논다 그러면은 이 계명을 칠 적에 방금 계명으로 노래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시했던 노래가 고향에 본 가는 동료는 누구나 다 아니까, 그거는 우리 계명을 많이 불러봤잖아요. 혹시 계명 어떻게 불러? 나의 살던 계명으로. 오케이. 그건 다 알잖아. 유행가라든가 우리가 그렇지. 네, 한 80번은 맞는데 방금 했잖아요. 솔, 한음 봅시다. 솔, 미파솔, 라죠. 그럼 바뀌어야 되겠죠. 랄라솔. 그럼 솔 할 때 솔도, 미, 레도, 레잖아요. 그럼 그때 코드를 바꿔주면 C로 바꿔줄 코드 뭐겠습니까? C의 삼함이 C, F, G7이니까. 자, 그렇게 봅시다. 솔, 도미솔, 그죠? 솔, 미파솔, 라잖아. F 잡으면 되잖아. 랄라솔 솔도 미레도레 되잖아요. 솔 미레도 이때 G 잡을 일은 없잖아. 뭔지는 몰라도 맞죠? 그래서 계명을 하는 연습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해주시면은, 이것도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이 연습을 부지런히 해주시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은 어느 날 청음이 됩니다. 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TV 프로에 보면은, 왜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뭐 생활의 달인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막 1분 안에 뭐 진짜 뭐
봉투를 뭐 몇 개를 접는다든지 뭐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봐서는 음악이라든가 운동이든 뭐든지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익숙해지려면은 끊임없이 패턴을 반복하고, 맞지요? 계속 연습을 해야지. 눈으로, 이렇게 쭉쭉 자르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고 눈으로 연습하면 됩니까? 그래서 기타도 마찬가지죠. 익숙해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 위에서 막 선배들이 이제 뭐 좀 잘 친 선배, 요거 요렇게 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알았습니다.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스톱이에요. 그러고 술 먹는 거죠. 오늘 알았습니다. 이거 선배님 좋은 거 배웠습니다. 하고 술 한 잔 쫙 먹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정모 때 가가 또 보면은 또 똑같아요. 왜냐?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선배들 이야기, 그래 이제 우리가 들으면, 야, 저 사람 다 이해한다. 무슨 말인지. 근데 또 몰라.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공부가 있잖아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우리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머리와 몸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말 하거든요. 손가락 연습 좀 하세요. 크로매틱 연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초보자한테 이렇게 뭐. 이거 안 어렵잖아요. 반치면 돼. 네,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 또 득득득득거리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자꾸 남들이 멋있게 초킹 이러니 이것만 하고 싶어서 그냥 옆에서 이것 뒤에서 하고 앉았다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어른 되면 다 알 수 있는 거. 자동적으로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지도 그냥 멋있으니까. 물론 때로는 멋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집에서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 패턴을 연습해 주는 게 좋다. 아까 청음도 연습해 달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에, 물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잠만까지 나가면서 잘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하나하나 버릴 것 없이 다 그분들 말씀도 100% 맞는 이야기이고요. 저도 뭐 그분들 영상도 봤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좀 허접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독학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악보도 봤다 그랬잖아요. 악보 볼 줄 모르고 기타를 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타브 악보도 악보고, 일반 우리 악보 있잖아요. 콩나물 때는 이것도 다 악보입니다. 그 악보를, 저는 악보 안 보고 그냥 막 치면 안 됩니까? 막 칠 수 있습니다. 한 곡을 할 수 있습니다. 3, 4개월 과정에 할 수 있는데, 그걸로는 끝이죠. 더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타를 정말 잘 쳐요. 보니까 더 박스라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노래를 사실은. 그걸 다 쳐요. 유튜브 보고 그대로 뺏겠다는 거죠. 근데 더 박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리핑거 노래인데, 이게 더 박스인데 얼마나 잘 칩니까? 근데 박강수의 바람이 분다를 해보라면 또 못해요. 또 카피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겠다면 제가 말릴 제가 없죠. 그렇게 하시라도 카피 되면 저보다 더 잘 치는 분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할 때마다 자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은 배우는 거는 사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나 우리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저는 특히나 수학 시간 되면 아예 자는 시간이었으니까 머리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맞잖아요. 배우는 게 그만큼 따분하고 힘듭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잠이 안 와요. 배우는 사람은 항상 잠이 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기타. 그래도 여러분들 기타 치시는 분 좋잖아요. 특히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또 여기 어게인에 오시는 분들, 또 이리 와가지고 어울리는 분들은 술 한잔 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배우잖아요. 그때 좀 많이 배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우되,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처럼 이제 귀로 듣는 방법, 아까 느낌으로, 아주 아날로그지만 느낌으로 코드 잡는 방법, 왠지 그런 방법 배우면서, 아까 계명도 아까 고향의 보물을 했잖아요. 아까 솔솔 미파솔 랄라솔 솔도 미래들 하면서 몇 개 틀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입으로 하면서 뭘로 해봅니까? 입하고 손하고 같이 해보라는 거죠. 입으로 같이 솔솔 미파솔 랄라솔 솔도 미래도레 이렇게 같이 노래하면서 요 코드를 잡으면서 요 코드의 멜로디가 다 들어갑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어쨌든 이렇게 들었다가 어느 날 실전 투입을 제가 했죠. 이제 방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매주 노래 연습해가 방에 들어갔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하여튼 크리스마스 연말쯤 돼가 들어갔었어요. 연말쯤 돼가 들어갔는데 방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라면서. 제가 비밀이 다 탄로나네. 그때 1980, 한 5년도 그때, 제가 그 한 시간 타임을 하면 제가 3만 원, 5만 원을 받았으니까 그때 뭐, 엄마를 하면서 들어가 보라는 거죠. 그 들어가 보라 해서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노래가, 첫 노래가 지금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정원의 허무한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조영남 씨 노래 중에서 낙엽이 지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노래를 다행히 이제 노래를 알아야 되겠죠. 노래를 알면은 무조건 옮겨야 되죠. 기타로. 그래서 노래를 일단 아니까 멜로디를 치는 거죠. 그 전주가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멜로디가 키가 어디가 올라가는지, 남자가 제일 높은 음이 어딘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오버리 하려면은. 그 남자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면은 김광석 씨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해서 우리가 G 코드로 노래를 많이 합니다. 악보를 딱 보면은 그럼 그 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딱 악보를 보고 제일 높은 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어디냐? 잠시 텀득이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다. 혹시 어딘지 알아요? 제일 높은 음? 이게 G까지 올라갑니다. G.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대 보내고 나다 흩날리던 거리에서 갈 때 이제 이 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G 코드 높으면은 남자가 노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음역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타를 칠 적에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 키가 틀리는 이유가, 똑같은 노래인데 여러분도 제일 실수하는 게 노래방 가가지고 밑에 이런데 폼 탁 잡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근데 노래를 하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 있게 내가 뭐 여자 가수 중에서 노래 멋있는 거 뭐 하다못해 혜연이 노래 뭐 당신만을 사랑해를 한번 해보고 싶다. 분위기 탁 잡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 노래는 내 키로 바꿔야 되잖아요. 내 음역대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요즘은 그래도 남자라고 다 기계가 되는데 그냥 여자를 해놓고 노래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음으로 계속 가든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얼굴이 이제 뭐 벌겋게 되도록 핏대를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이면은 자기 음역대를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 조영남 씨 노래 중에 낙엽이 지면이라니까 노래가 왜 이렇게 칼뛰게 그 키가 어디냐는 제가 보니까 한 F샵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F샵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게 맞는 이게 G 코드로 해보니까 F샵 A죠. A로 하니까 F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을 잡고 치는 거죠. 그 당시에 가포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죠. 마른이 굴러 바람에 흩날릴 때, 제가 방금 잡았던 게 여러분 좀 멀립니다. A 코드를 잡았거든요. 이 노래는 A 코드 슬로락이라는 걸 제가 알았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세 번째 코드가 1도 A 1도면은 4도는 D, 5도는 E7. 요걸로 갖고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이제 멜로디를 치면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젊은 시절에 이걸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청음이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한 40대 후반에 제가 우리 대구의 통기타 동호회를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긴 먹고 살만한 게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겨서 물론 그전에는 일렉으로 했었죠. 이걸 일렉으로 하다가 뭐 기타를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어쨌든 여러 군데를 뭐 이래 동호회, 그때가 마침 인터넷으로 이제 동호회가 결성됐답니다. 다음 카페가 막 열릴 때인데, 그래서 제가 한때 또 저는 또 그래서 다음 카페가 아니고 뭐 전국으로 제일 큰데 뭐 닷컴이 있는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하는 건 압니다. 뭐 통사모 닷컴이라고 있길래 제가 그래서 해서 지금 제가 있는 데가 통사모라는 뭐 전국적인 동호회 조직인데 그게 처음으로 들어갔죠. 뭐 통기타. 그래서 이제 통기타는 사실 이제 뭐 제대로 하기는 거기서부터 했죠. 그래서 한 10년 지금 됐는데 사실 저도 그때 통기타를 들으면서 카포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신고하는 노래가 이문세 씨 사랑의 지나가면인데 지금 생각하면 이래
자, 여러분도 아시죠? 카포를 이렇게 가지고 맞잖아요. 이렇게 칠 건데 그 당시에도 저도 카포란 걸 옛날 일렉을 쳤으니 카포가 왜 필요한지 몰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쳤죠 뭐. 이렇게. 이렇게 아주 힘들게 쳤어요 이거를. 나중에 뭐 이렇게 편한 카포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고, 이제 그래서 제 통기타를 시작하게 됐죠. 그 당시 제가 보니까 진짜 잘 치시는 분도 많고, 뭐 옛날에는 멜로디를 치면서 노래했으니까, 뭐 스트로크를 가지고 이런 거, 스트로크도 잘 안 치는 분도 많고, 뭐 또 뭐 아르페지오도 우리 옛날에 피크로 다 했었으니까. 근데 뭐 코드도 이상하게 잡는데 뭐 옛날에는 뭐 어불이니까 막 간단한 코드로만 갖고 눈치껏 했는데. 코드가 틀리더라고. 뭐 C인데도 뭐 이상한 걸 잡는 보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텐션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기타 솔로를 옛날 방식이 아니고 솔로를 하려면은 그 코드 하나하나를 다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돼서 이제 코드의 용어를 제가 배우기 시작했죠. 도대체 뭐 오그먼트가 뭔지 사실 그전에 제가 치긴 쳤어도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안 돼 있었는데 오그먼트가 뭔지 디미니시가 뭔지 옛날에는 어쨌든 눈치껏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 하니까 발가벗겨진 느낌이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또 물어보기도 사실 창피하고 그 당시에도 유튜브에 영상도 별로 없었고 뭐 요즘처럼 밴드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혼자 유심히 봤죠. 책을 보고 그래서 멜로디가 됐으니까 계명을 이래 읽어봤죠. 도미솔인데 파가 붙는 걸 꼭 써서 보라더라. 그래서 숫자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야기했죠. 뭐 지난번에 1편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C 아까 C 제가 방금 C 서스포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다 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C 코드 C 서스포라는 코드는 어쨌든 C라는 게 1도죠. 그 기준이 1도인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보통 C 코드만 3함이잖아요. 1도, 3도, 5도. 그럼 C 코드의 1도, 3도, 5도는 여기 도, 미, 소를 잡아주는데 서스포 우리 한 개 더 잡아라. 뭘 잡아주느냐? 네 번째를 잡아주라는 소리입니다. C 서스포가. 그러니까 C를 잡으면서 파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코드, 그래서 코드 집을 보니까 그걸 잡더라고요. 그래서 서스포구나. 그래서 뭐 D 서스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D가 기준점을 봐서 또 D를 기준으로 네 번째야. D, E, F, G. 우리 보통 D는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습니다. 조금 전에 할 때 뭐 서스포를 이렇게 서스포를 잡는구나. 그게 이제 이해로 와닿았죠. 그 다음에 뭐 G 코드인데 G 서스포 같으면 그러면 제가 잘났어가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음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나머지는 다 알게 되죠. G 기준으로 G, A, B, C를 잡아주는구나. 그래 G에서 C가 여기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나중에 이게 D, 뭐 이것도 알게 되죠. 뭐 D, E, F 한 칸. 이거 이제 원리를 알죠. 그럼 G, G인데 그러면 여기도 G 서스포가 있겠네. 또 그 서스포를 내가 찾아 잡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코드를 하면서 결국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기타 코드는 하나밖에 없다. C 코드 하나밖에 없다. 선생님 D 코드도 있지 않느냐? 두 칸 옮겨주면 되잖아요. 똑같이 이론적으로. 왜 두 칸인지는 아시죠? E하고 F 코드는 반음이고 한 칸이고 우리 기타에. 그리고 B하고 C는 반음이니까 나머지는 두 칸씩만 옮겨주면 된다. 그래서 코드는 C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숫자가 붙는 건 뭐예요? 그 숫자에서 그 순서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타 코드 공부는 끝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 코드는 뭐냐? 간단하잖아요. 도미솔인데 우리가 1도 코드가 C 코드면 C, 도미솔인데 1도, 미가 3도, 5도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요 미를 반음만 내려주라는 거죠. 1도, 5도는 똑같아요. 요 미만 반음 내려주는 게 마이너다. 우리가 보통 파워 코드란 말을 쓰는데 파워 코드는 메이저 마이너 구분이 없습니다. 1도, 5도만 치니까
1도 5도 못 치면 이건 파워 코드예요. 자, 잘 들어보시면은, 자, 우리 C 코드입니다. C 코드. 파워 코드. 파워 코드. 자, 똑같잖아요. 근데 나는 마이너를 잡았다고. 근데 다 쳐버리면 소리 차이 나죠. C 코드. C 마이너. 파워 코드. C 마이너 코드. 똑같아요. 그래, 급하면은 내가 1도 5도만 쳐버려도 되죠. 마이너 할 때. 3도만 안 치면 되잖아. 그래,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머리도 좀 이제 가져주시면 좋다는 거죠. 자, 뭐. 그리고 기타 코드 이론은 제가 방금 했는 요 개념만 조금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잘 하시는 선생님의 이론을 들어보시면 제가 말한 걸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C add 9이란 말이 나옵니다. C add 9 이런 거라면 C 뭔지는 모르지만 9이잖아요. 보통 뭐 팔음계락 하는데 그럼 돌아서 돌고 돌잖아요. 그죠? C에서 9은 뭡니까? C, D, E, F, G, A, B, C, 9 D죠. C를 잡고 add라는 말은 더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뭐, 그럼 C에서 9은 뭡니까? 그 위치를, 이제, 이거 위치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죠. 이 기준으로. 9번째 칸은 음정은 잡을 줄 알죠. 그럼 이렇게 잡는 거예요. When I can't forget this evening, you can myself. 이렇게 치는 게 완전히 그냥 C만 잡고 When I can't forget to live 이거 하고 When I can't forget to live 완전히 음이 틀리잖아요. 같은 C 코드라도.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패스. C에 뭐가 붙으면 대충 C만 잡고 맞잖아요. 대충 C만 잡고 그러니까 듀엣을 할 적에는 뭐 잘하는 분을 치니까 그걸 컵을 해주는데 혼자 솔로 무대에 올라가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왜냐? 자신감이 없으니까. 방금 C 에더 뭐 나인 같으면 여기에다 확신이 쓰면은 자신 있게 두드리는데 C 에다니까 그저 적 지나간다고. 그게 다 보여요. 그게 다 보인다고. 본인들은 몰라도. 그리고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제가 요거도 먹을 각오를 하고 한마디 드립니다. 어디 동호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 커피숍 그리고 어디 친목회 그리고 우리 지인들끼리 기타 칠 적에 잘한다는 그 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서. 저는 사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전형적인 우리가 접대 멘트인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저 또한 현혹될 때도 가끔은 있는데 자 너무 왜 공감합니까? 그 사실 그래 저도 제가 막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널보면 잘하셨어요 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뭐 널보님 잘하시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오늘 별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런 말 하지 마.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진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준 친한 친구, 기분 나빠하지 않을 사람. 야, 너는 그런 사람 한두 명 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다. 근데 지금 봐서는, 여기는 봐서는 서로 접대 멘트만 할 줄 알지,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잘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준 사람이,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해준 사람이 오히려 우리 분위기 좋은 데서 물 흐린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사실 그렇죠. 뭐 내부 고발자 치고 베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 상처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먼저 자네가 내가 치는데 혹시 오늘 잘못된 게 있으면 그냥 잘했다 하지 마. 그 처음에 가죠. 내가 어떻도록 하면 잘했어 잘했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줘. 아유 잘했어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근데 아니 내가 진짜 기타인데 이런 부분 이야기 좀 해주면 괜찮겠다. 본인이 진지하게 다가서면 분명히 내보다 기타 잘 치는 사람은 지적을 해줘요. 근데 이런 우리가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보다 아무리 잘 치는 사람도 내가 치는 기타에 대해서 함부로 평을 잘 못합니다. 단지 돌아서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 그 사람 기타가 어떻다는 평을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더 발전적이면 잘해라는 의미에서 그런 걸 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 기타는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해서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지 본인 기타 실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기타 치면서 그런 말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아마추어도 운동하다가 좀 실수를 하고 막 틀려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이 무슨 이제 아이고 모처럼 진짜 마음 먹고
어떤 한마디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반응이 어떤 사람이나 가면, 아니, 그 정도 치면 내가 프로 하죠. 내가 말어. 내가 그러면 제가 가수 하지요. 이런 말 하는 거는 너무나 자기 합리화시키는 말이다.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더 노력하겠다라고. 그럼 집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문제를 내가 알면은 그 정답지, 우리가 시험지를 100번을 쳐도 틀리는 거, 그걸 정답을 안 하고 그냥, 아, 틀렸다고 치워버리면 그 문제는 영원히 못 풀잖아요. 근데 기타 문제가 20문제가 있는데 X가 되어 있는 문제를 남들이, 아, 시험 다 100점이에요. 잘 쳤다고 해버리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계속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가버린다고. 그런 면에서 틀린 문제는 꼭 뭡니까? 복습을 해서, 안 그럼 내가 모르면 이 문제의 답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게 가장 기타가 빨리 느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뭐 꼭 기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겠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와이프가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라고. 당신이나 인생 똑바로 사세요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와이프가 안 본다고 생각하고.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좀 이래 뭐 혹시 외람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고, 남이 잘한다는 이야기, 물론 진짜 잘한다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 잘해서 하는 칭찬이 있고, 그저 지나가는 말로 뭐 괜찮아요, 무난합니다 그런 말, 무난합니다 우리 참 옛날 참 지난 우리 동호 형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런 멘트에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절개는 주되, 그리고 본인이, 근데 그런 이야기는 본인이 먼저 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줍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죠. 여기 오신 두 분에도 뭐 형님 제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은데 이 부분 조금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또 기분 나쁘게 해주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해주면 단지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들여 버리면은, 그럼 본인은 계속 그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잘못된 얘기를 뭘 했는데, 리듬을 쳤는데, 뭐 보사노바라고 나는 쳤는데 남들이 듣기는 그건 보사노바가 아니고 칼립소로 들리더라, 예를 들어서. 근데 보사노바를 쳤는데, 야, 보사노바 잘합니다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잘하는 줄 알고, 난 그냥 이게 보사노바인 줄 알고 가버려요. 그럼 어디 가서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서 기타를 칠 적에 어떻게 내가 기타 잘 친다고 자랑할 수 있으며 어떻게 또 내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차라리 내가 보사노바 나는 칠 줄 모르니까 칼립소를 치겠다 하든지, 자기는 보사노바를 열심히 칩니다.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보사노바를 간데 칼립소니까 했더니 막 기분 나쁘게 왜 저리지 하고 본인이 자존심 상해하고, 이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주시고, 그걸 보사노바를 남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배워보는 거죠. 비포 애프터에서 그렇게 구분하는 연습. 항상 여러분들이 치는 패턴에서 익숙해지는 거. 타성해졌지 마시고 익숙해지고 길을 열고 아까 청음이 된다 했잖아요. 음이 들리듯이 남의 말도 잘한다는 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다 멘트입니다. 형님 잘생기셨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이외에 그런 게 있죠. 널범님 나름대로 기타를 치시는데 그거 진짜 잘하세요. 그런 거는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저도 장사, 아닙니다. 진짜 잘 치시는 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족한 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분명한 발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여러분들이 또 혹시 기타를 동호인들 하면, 저 사람은 지금은 진짜 못 치는데 발전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용기를 북돋주시고, 진짜 잘한다. 몇 년만 지나면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사탕 발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멘트는 얼마든지 필요하죠. 동기부여해주는 발언은 필요한데, 전혀 아닌 걸 할 때는, 요거는 요런데, 요렇게 하면 더 잘할 것이다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 즐기는 사람끼리 같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돼갔죠? 네, 마지막으로 두서없이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늘봄의 통기타 이야기는 우리 여기 의견 세 번 했는데요. 제가 홍보는 아닌데, 제가 조그만 유튜브 촬영 겸 또 기타 강의 영상도 제작할 겸 조그만 스튜디오를 제가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도 물론 원래도 라이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실력입니다만은, 또 저도 배운다는 의미로 어쨌든 짤방을 하든 간에 가르치는 영상은 또 의견이 아니라도 계속 올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견 사장님이 계십니다만은 꼭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도 제가 한 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또
컨셉이 있다 그러면 또 언론에서 뭐 같이 한번 하는 것도 저도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또 이런 컨셉은 요걸 하고 또 뭐 유튜브 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강의는 계속 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예, 형님 노래 한번 해주세요. 노래는 제가 지금 노래들이 마이크 지금 다 꺼난 상태에서 노래는 제가 다 꺼놔서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기장이 마지막. 그러면은 여지껏 사왔는 게 다 또 그리고 또 잘 못했는데도 잘하십니다 하려고 그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여튼 저기 한 3번인데요. 뭐 적다면 적고 근데 그 오늘 영상까지 제가 올려놓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보시고 잘 음미해 보시면 그래도 뭐 나름대로 건질 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원에서는 전혀 듣지 못한 뭐 주저리주저리한 제 강의였는데요. 아마 또 학원은 또 학원대로 또 나름대로 또 뭐 이런 분들 좀 고수 선배들한테 배울 건 배우고 또 저한테 배울 건 배우고 또 아닌 거는 좀 걸릴 건 걸르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석 달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기타 치시는 분들 모두 고수 되시고 또 즐거운 통기타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는 노래는 번외 경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